AI가 목회 현장에서 쓰이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막 교육자들 포럼에서 네. 인공지능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기술 때문에 근데 뭐 실제로 AI를 써서 설교하셨다면서요? 아주 잘 쓰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서 설교하면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요나를 뱉는 장면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안녕하십니까. 고전하는 홍목의 고전. 네, 홍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이게 몇 달 만이죠? 네, 2달 만입니다. 네. 2달 동안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우리가 그때는 나름 겨울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여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여름 초입부다.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먹고. 네.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도 먹고.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시원한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시원한 책 맞나요?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2002년에 발간된 그때 당시의 어떤 실천 신학자 분께서 네. 미래와 교회를 예측한 그런 네. 책이다. 그래서 일종의 미래 예측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교회를 다닌 게 200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측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미래 예측 보고서이긴 하지만 네. 저의 과거를 나름 이제 해설해주는 책이었다.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네. 실제로, 미래에 관한 책이지만 오래전 책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했던 예상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네. 또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포지션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 책의 전반적인 톤은 뭐냐면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립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미래가 바뀔 거니까 교회도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네. 일종의 약간 그런 거죠. 이 주가 급상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건 그 이후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로서는 맞긴 한데 아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또 맞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 원하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많은 변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로 제가 고등학생 때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예견되었던 직업은 변리사거든요. 네. 근데 요즘 누가 변리사를 꿈꿉니까? 다들 코인 부자를 꿈꾸지. 코인 부자는 직업이 아니지만 또 홍 목사님 시대 유망 직종은 뭐였나요? 몰라요. 제가 오래된 어떤 인터넷 자료를 봤을 때 90년대 후반에 미래 유망 직종으로 학교에서 막 꼽아서 게시판에 붙이고 했던 것은 정보 검색사. 네네. 라는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사실 검색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요즘 AI 덕분에 검색은 진짜 완전 어린아이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되어버렸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컴퓨터를 좋아했으니까 예. 정보 처리, 검색 약간 네. 이런 거 혹은 웹 디자인 이런 거를 배우면 네. 미래에 좀 전도유망하지 않을까 네. 싶었죠 그때. 하지만 현실은 이제는 퍼블렉시티가 네, 다 알아서 대신해주고 검색을 챗GPT가 해주고. 그림 그려주고 네. 웹 디자인 업계도 우리가 쉽게 대체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에 계속해서 또 발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미래를 예측할 때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에 한정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미래 예측 보고서를 썼다기보다는 네. 미래에 이렇게 가니까 그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쪽에 포션이 열리지 않을까. 이쪽에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좀 집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 네. 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사람은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뭐 네.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 예측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한정해서 네.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뭐 약간 일기예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네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네. 지금 이제 신대원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시대에 되면 전통교회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준비하십시오.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네.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20년 전에, 여러분 20년 후에는 리퀴드 처치를 준비하십시오. 네. 라고 한 책이라고 읽으시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쨌건 오늘 이 시점에 돌아봤을 때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책 제목은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예요. 네. 다 아는 단어들로 이루어졌는데 단어의 조합은 좀 낯설죠? 아,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자예요. 네. 이 사회학자가 속칭 이제 포스트 모던을 리퀴드 모던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반면에 그 이전의 모던을 솔리드 모던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 모던을 계승하느냐, 즉 연속성이 있느냐, 네. 혹은 모던을 탈하느냐, 네. 탈모던이냐, 거부하고. 이제 불연속성이 있느냐로 여러 가지 보지만 어쨌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모던, 포스트 모던의 개념을 솔리드 모던, 리퀴드 모던이라고 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소위 근대 사회에서는 모든 게 규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규정화되어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규격화되어 있는 사회 가운데 어떤 우리가 부품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근대 사회의 뭐 이야기만 아니겠습니다만 좀 극단화시켜서 말하면 내가 종놈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놈인 거예요. 네. 전근대. 네. 내가 양반으로 태어나면 평생 양반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일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규격화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떠냐? 모른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든지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내 삶이, 예를 들면 내가 시골에 태어났더라도 서울에 갈 수도 있고, 네. 혹은 뉴욕에서 살 수도 있고, 도쿄에서 살 수도 있고, 반면 내가 서울이나 그런 지방에 태어나서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한들, 내가 진짜 농촌에 내려가서 청년 농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사회가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네. 리퀴드 모던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네. 리퀴드 모던은 그런 유동성이 강화된 사회. 네. 기존에 규격화된 그 모든 어떤 벽과 규격들을 허물어가는 어떤 유동성이 이 사회에 넘친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런 지그문트 바우만의 솔리드 모던, 리퀴드 모던이라는 개념을 쏙 차용해서 솔리드 처치, 리퀴드 처치. 네. 예컨대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근대 사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유럽에 태어났어요. 네. 교회를 옮길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소명을 받았어. 목사가 될래. 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안과 가풍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가 나오고 약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평신도로 태어나면 그냥 평신도로 사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지역 교회의 목사가 누구고 그 목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규정되는 겁니다. 네. 예컨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노인팅 찬양 안 불러. 그럼 어노인팅 찬양 모르는 겁니다. 마커스 찬양 안 불러. 마커스 찬양 모르는 거예요. 내가 루터교회 신자면 칼빈 교리 모르고 사는 거죠. 당연히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갑자기 길 가다가 칼빈교 신자를 만났으면 네. 이단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몰라. 네. 루터교를 잘 몰라. 네. 그러면 걔는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그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면 네. 유동성화되어 있는 리퀴드 모던 사회의 그러면 교회는 어떤 느낌이냐. 아마 이런 느낌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리퀴드 처치의 자식이 아닌가. 나는 리퀴드 처치의 수혜자 그 자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책이 쓰여진 게 2002년이고 네네. 그 2002년에서 미래를 바라본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홍 목사님과 제가 신앙생활해온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여기에 나오는 리퀴드 처치 시대에 좀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퀴드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거고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처치, 소위 교회 문화 혹은 신앙 문화조차도 리퀴드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세상을 살아온 거고 예를 들면 제가 2003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네. 제가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겠습니다만 음흠. 처음에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그리고 소명을 받고 나서 너무 불안했어요. 스스로. 너무 불안했는데 그 불안의 어떤 핵심 근원이 뭐냐면 네.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그리고 우리 집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담임 목사님이랑 뭐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 얼굴은 아는 것 같아. 네. 내 이름은 모르는 게 자명해. 그리고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나름의 존경의 마음도 있었지만 네.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도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없어. 영향력이 없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 한 3분 정도 만났는데 네. 대부분 한 1년, 2년 정도 계셨어요. 1년, 2년 정도 계셨고 그때는 친하게 지냈고 좋게 지냈고 내가 좋게 생각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럼 내 삶에 있어서 신앙적 유산을 내가 어디서 받았느냐? 네. 나 CCC거든요. CCC에서 받았어요. 네. 근데 CCC에서 받았다고 했을 때 CCC 고유의 어떤 규격화된 그 CCC의 체계와 교리와 신앙력을 받아들였냐? 그것도 아니야. CCC 안에는 예를 들면 제가 부산 해양대 한국해양대 출신이니까 네. 그 고신 쪽이 많았거든요. 네. 그 고신 쪽 선배들이나 고신 쪽에 있는 간사님들 가르치는 거는 애초에 고루했어. 아무리 말을 해봤자 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단 말이야. 네. 저 사람들은 너무 고루한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데? 저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유튜브 같은 게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MP3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MP3 설교, 옥하는 목사님 MP3 설교, 이재철 목사님 MP3 설교 같은 것을 MP3에 넣어 다니면서 듣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신앙적 유산은 뭐냐면 솔리드한 어떤 굉장히 지역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부 리더들에게 공급받는 게 아니라 네.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주워온 거예요. 긁어모은 거죠. 그래서 솔리드 시대의 방식은 계속 집밥만 먹는 거였어요. 네네. 우리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내 어떤 몸의 뼈와 살과 근육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근데 리퀴드 사회에서는 배달의 민족. 자꾸 어디서 주워 먹고 오는 거죠. 배달의 민족. 네. 네. 아침은 어디 짜장면집에서 먹고 네네네. 점심은 칼국수집에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복잡 다양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선택권들이 보장된 사회.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네. 밥을 해주는 엄마마저도 배달의 민족이 시켜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지역교회에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마저도 네. 리퀴드 처치의 수혜자인 거예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 찬양단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네. 각 교회별로 찬양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땡땡 교회 찬양집 목록에서 네네. 뭐 1번부터 뭐 300번까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뭐 이제는 어느 교회 가든 마커스 부르고 어느 교회 가든 위러브 부르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바꿔가지고 가더라도 A 교회 사람들이 B 교회로 간다고 해서 예배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가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나름의 교파적 정체성 우리는 강력하게 지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파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면 네. 외부에서 온 사람이 적응을 못합니다. 네. 이게 교회 아니지 않나? 이거 왜 이렇지?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리퀴드한 사회가 되었고 네. 당연히 교회도 사회의 하위 분야로서 네. 리퀴드한 문화로 신앙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보면 네. 제가 영주에 살고 있으니까 영주에 있는 촌에 있는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서울의 뭐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네. 그 사람도 잘 뽑아보고 이 사람도 잘 뽑아보고 이 사람도 뭐 크리스찬 유튜브 몇 개를 찾아보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 유튜브 몇 개를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민주화 신앙적 유산의 민주화가 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민주화에 이은 신앙민주화. 네네네.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 안 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전임 사역을 했던 지역이 있어요. 부산에 모 지역이 있었는데 네. 그 지역에는 두 교회가 서로 경쟁했단 말이에요. 같은 교단이고 같은 북한에서 내려온 평양노예 출신. 물론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북한 이주민이 이제 많은 그런 도시였으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어쨌건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으면
우르르 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의 랜드마크 교회가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 교회에 더 좋은 목사님 같다.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우르르 일로 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좋은 목사님이 같다고 그렇게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보죠. 네. 박영선 목사님 다 좋아하지만 박영선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보죠. 김기석 목사님 좋아하지만 김기석 목사님 은퇴했지만 유튜브로 보죠. 네. 그래서 요즘 목사를 한 3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당. 아, 네네네. 네. 그냥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유튜브로 자주 챙겨보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또 한 분은 뭐 건너 알고 지내면서 기도 제목 요청 드리는 그런 목사님. 뭐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우리 엄마 밥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솔리드 처치와 리퀴드 처치의 구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제가 2005년 그 시점에 제가 대학교를 가고 막 이럴 때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지역교회가 중요하다. 선교단체 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배운 거를 교회에서 좀 공급을 해줘라. 네. 라든가 선교단체조차도 지역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 교회 섬기는 게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말은 굉장히 고루한 말입니다. 굉장히 고루한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리퀴드한, 유동적인 흐름에 잘 대처하는 교회가 사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문물을 고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예를 들면 잘잘법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뾰족한 눈으로 안 보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요 이렇게 할 때 이상하게 안 쳐다보고 네.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품이 넓은 교회에 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되고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잘잘법은 그 이단이야 잘잘법은 너무 이렇게 뭐 리버럴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 교회 밖에서 뭐 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점점 이제 협소화되는 거죠. 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리퀴드한 이 사회와 문화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도태된다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모던, 그리고 솔리드 모던. 요 개념에 근거해서 리퀴드 처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이제 리퀴드 처치를 2002년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란 말이에요. 네. 사회가 유동적으로 변하니까 교회도 좀 유동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교회라는 그런 틀이 사라지지 않을까?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뭐 관계를 맺고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것이 사실상 교회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설득력이 있나? 라는 생각을 저자가 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에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둘이도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잖아요. 네, 저희는 같은 교회에 속해 있었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고 제가 신학교에 가라고 온라인으로 이야기해서 다른 교단, 다른 신학교? 네, 다른 교단, 다른 신학교를 하고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엔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교단 밖에 있는 목회자나 교단 밖에 있는 성도와 목회자들끼리 서로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댓글을 단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약간의 상담을 한다든가는 것이 오늘날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2002년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네. 저렇고 조직신학적인 것들, 그리고 뭐 사회학적인 것들, 몰트만이 뭐 이렇게 말했고 칼바르트가 이렇게 막 쭉쭉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논고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약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1세기 교회가 네. 처음에 시작됐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조직의 모습을 본따서 시작을 해요. 아, 네. 예컨대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보람상조 같은 게 있었어요. 길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조단체. 네. 실제로 이제 장례를 챙겨주는. 아,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회비를 내고 그리고 나름 어떤 사회적 어떤 경제 구성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람상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괜찮은데? 그럼 매주 우리가 보람상조처럼 모이면 그게 교회 아닐까? 그래서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네. 뭐, 교회라는 것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제로부터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모여볼까라는 제안이 있었다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교회를 모습을 어떻게 시작하면 네.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개념, 이미 그렇죠. 있던 공동체를 본따서 성조단체 괜찮은데? 네.
혹은 이제 철학 동아리, 저 괜찮은데? 철학 동아리처럼 시작을 해볼까? 네. 또 어떤 데는 약간 굉장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력자가 네. 자기만의 거대한 어떤 그 전원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전원주택은 막 30, 40명끼리 파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위층들만 모이는 파티가 유행이었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교회 볼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직의 모양을 본떠서 여기에 이제 복음 탁 첨가하고 뭐 예배 첨가하고 이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막 복잡한 고민할 필요 없이 오늘날 유행하는 게 뭘까? 트레바리 유행하잖아. 트레바리처럼 우리 하는 거 어때? 네. 트레바리처럼 딱 모여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네. 사랑역 성경공부방. 네. 트레바리처럼 6주 딱 모여가지고 성경공부 하는 거 어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유행하죠? 온라인으로 막 댓글 달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유행하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하면 어때? 네. 예수님이 겔 주시고 거기에 이제 약간 교회 집사님들은 고정닉 네네네. 네, 네임드 닉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 어떤 네임드가 있으면 유튜브 네임드 밑에서 또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서 멤버십을 만들고 네. 나름의 정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헌금이 돈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면 어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상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세기 당시엔 그렇게 한 겁니다. 네. 1세기 당시엔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과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끼는 지역교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역 동사무소 같은 느낌이 나고 네. 조금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쇼핑몰 느낌이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산으로 치면 수영로 교회나 호산나 교회 가면 쇼핑몰 같은 느낌이다. 네. 실제 인테리어도 좀 비슷하고. 네네. 그리고 막 하여튼 너무 기가 빨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가 빨리고. 네. 근데 어쨌건 이제 소위 지역에 든든히 뿌리 박고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동네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여기 동사무소 느낌이 납니다. 네. 서로 두루두루 다 알고 약간 거기 모이는 마을 주민끼리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송아지가 그 소가 송아지 나오면은 교회에서 잔치 벌이는 그런 거죠. 그쵸. 근데 그런 모습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본따온 거죠. 이 사회에서는 이게 힙해. 그럼 이 힙한 요 문화, 요 조직을 우리가 본따서 교회를 시작해보자. 네. 혹은 기존에는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보자. 라고 한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인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뭐 한 100년 정도 흘렀다고 치면 어쩌면 트레바리 같은 교회 모임이 교회의 메타. 네, 정상적인 교회 하면은 트레바리 같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뭐, 요 책의 이제, 뭐, 출판사, 북오분의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하고 있는 추천한 홍목도 사실은 리퀴드 처치고, 당신이 하고 있는 사당역 성경공방도 리퀴드 처치고, 네. 뭐, 청원함이나 이런 모임도 리퀴드 처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뭐, 설득력이 없진 않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나름대로 굉장히 또 통찰력이 있는 제안을 했으니까 이 저자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리퀴드 처치를 하면 앞으로 교회가 좀 건강하고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리퀴드 처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나름 리퀴드 처치의 선구자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가. 쓰레바리 같은 네. 그 사당역 성경공방도 하고 추천한 홍목도 하고 네, 제일 힙해요. 전국에서 제일 힙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리퀴드 처치가 리퀴드 처치의 핵심적으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리퀴드 사회 자체가 리퀴드 모던이란 사회 자체가 네. 소비 문화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교 상품도 일종의 소비 문화처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마치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뭐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어떤 사람 소녀시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 원더걸스를 좋아하고, 네. 어떤 사람 티아를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 마커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 어너니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 위로브를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종교 문화가 소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히 저자의 담론은 어떤 소비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서 말하는 리퀴드 처치가 막 엄청 철학적으로 막 포스트 모던 막 모던과의 연관성이 어떻고 그런 거보다는 사실 소비주의와 연관해가지고 소비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퀴드 처치의 저는 수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솔리드 모던의 솔리드 처치의 방식에서 네. 어떤 지역교회에 속한 담임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청년부 리더의 양육을 받고 컸다면 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정형화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리퀴드 처치의 수혜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모르겠고 나는 박영선 설교 듣고 네. 나는 뭐 이런 책 보고 뭐 누가 추천했다면 이런 책 보고 유튜브로 찾아보고 네. 그리고 뭐 논문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 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맛집 가고 저기 맛집 가고 저기 맛집 가고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맛의 고수가 된 것처럼 네. 저도 신학을 엄청나게 소비를 한 거죠. 신앙과 기독교 신앙.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계의 소비계의 큰손 느낌이어서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뭐 이 모임이 있으면 저 모임도 가보고 이 예배도 가보고 mp3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리퀴드 처치는 진짜 혁신이에요.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든 어떤 기독교 콘텐츠를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제공해줘? 네. 와, 예를 들어서 치유나 뭐 성령이나 이런 걸 원하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가서 집회를 참석하면 되고 내가 신학이나 약간 빨간 맛 이런 걸 원한다? 그럼 저 유튜브 가서 들으면 되고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 저 생산자 아니겠습니까? 네. 리퀴드 처치의 생산자예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컨텐츠화 시켜서 어떤 소비재로서 취급을 하자는 사실상 주장에 가까운데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트레바리 모임 딱 하면 6주 50만 원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어허. 운영자가. 네. 그러면 내가 사당령 성경공부방 로마서 50만 원. 누가 와요? 누가 봐요를 떠나서 내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게 교회일까? 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오면 땡큐죠. 한 명이라고 꼬시면 땡큐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일종의 장사꾼이 된다는 거죠. 네. 유튜브를 할 때 우리 유튜브 다 비공개하고 우리 유튜브는 한 달에 10,000원 내야지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신학 컨텐츠 제공하겠습니다. 좋죠. 의미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속칭 리퀴드 처치를 한다고 하면 내가 목사로서 사는 거잖아요. 네. 목사로서 사는데 소비재로 취급을 해야 되고 이 소비재로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 복음을 기독교를 상품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리드 처치의 장점은 뭐냐 하면 소위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개떡 같은 소리를 하든 아니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막 대단한 설교를 하든 네. 어쨌건 이 사람한테는 정해진 사례비가 나갑니다. 네. 약간 관료제자. 관료지죠. 근데 정해진 사례비를 줄 테니 한눈 팔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너의 양심에 맡기겠다. 네. 성령께서 너를 이끄시고 너를 이렇게 붙드시고 너를 이렇게 기르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믿고 맡기겠다. 대신에 이 돈을 줄 테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냐면 리퀴드 처치라는 입장에서 많이 팔아야 돼. 많이 팔아야 돼. 네. 예를 들면 제 사당역 성령공방을 하면 한 5-6명 오잖아요. 굉장히 끈끈한 모임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한 10명 좀 넘거든요. 10명이 넘으면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만약에 없으면 좀 더 끈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다음에는 몇 명을 받아야 될까? 근데 이것을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냥 단순히 수익의 계산에서 바라보면 한 30명은 돼야 이게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교회적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후원자가 있다면 네. 어떤 후원자가 있어서 당신을 리퀴드 처치를 하십시오. 당신의 생활비, 당신의 사례비를 내가 될 테니까 네. 당신을 내가 후원할 테니까 리퀴드 처치를 마음껏 하십시오. 그럼 땡큐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상품화될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주장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혹은 즐겨보고 있는 인스타나 혹은 SNS의 셀럽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광고 단가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사업인 거예요. 그게 틀렸다 옳다를 떠나서 그 자체가 그 채널의 운영자나 셀럽들을 목사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좀 비판받던 부분이 정확히 그런 소비주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어떤 쇼핑의 대상이 되어 있고, 각 교회들은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법한 어떤 아이템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찬양에 되게 집중을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스타 목사에 굉장히 집중하는 뭐 그런 나름의 전략들이 있는데, 그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인가,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더라는 거죠. 또 그런 교회가 지속 가능한가 네. 라는 질문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종교를 소비하는 종교 소비주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종교 소비주의 현상의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것은 전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팬데믹 상황에서 유튜브로 이제 누가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리느냐, 어떤 교회 유튜브 영상이 더 인기가 많으냐 하는 어떤 대 유튜브 시대가 열렸었잖아요. 그 시대에 대형 교회들로 굉장히 몰려들었었고, 네네. 그런데 그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남았느냐,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 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남게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에 더 성장한 네. 교회들은 의외로 좀 작은 교회들, 네네. 그리고 소그룹이 여전히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던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계속해서 리퀴드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리퀴드 사회에 적합한 형태의 교회, 유연한 교회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리퀴드 사회에서 여전히 먹히는 교회의 형태는 솔리드 때에 조금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그룹과 친밀한 어떤 인간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더라는 좀 아이러니한 결과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받자면, 어쨌건 지그문트 바우만의 리퀴드 모던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그문트 바우만이 리퀴드 모던이라고 오늘날 시대를 정의하면서,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리퀴드 모던이 왔기 때문에 현대인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유동적이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 불안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맨날 배달민족을 시킨다든지, 네. 맨날 뭐 쇼핑을 한다든지, 네. 그 소비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풀려고 하는데 그 욕망은 해결되지 않고, 네. 그래서 근원적인 불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교회는 역배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교회에 막 코로나 확 몰렸어요. 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이제 안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네. 뭐냐 하면, 그렇게 몰린 사람들은 사실 불안해서 대형교회 콘텐츠를 그냥 소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너무 리퀴드 처치 문화에 젖어버려서, 네. 교회를 혹은 설교를 단순히 소비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반면에 아까 말했던 기존의 솔리드 처치는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지혜롭게 버텨내면서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네. 그러니까 리퀴드 모던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솔리드 모던에 대한 어떤 미묘한 어떤 향수 같은 게 네. 생기는 것처럼, 이 리퀴드 처치 문화 속에서 소비만 하고 내 영혼이 부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솔리드 처치의 매력에 역으로 약간 매력을 느끼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체감하기에 젊은 층에서 가톨릭으로의 이동이 좀 두드러지는 네, 점도, 사실 가톨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국 내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서 가장 솔리드한 가장 솔리드하죠. 네,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폭삭 속았수다, 네.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큰 유행이었잖아요. 네. 전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어떤 사랑, 가족과 같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던 가치를 너무 잘 살려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편 이 폭삭 속았수다에서 그려내는 그 세계가 네. 오늘날의 소위 뭐 젠더 이데올로기로 표현되는 소위 뭐 비혼이라든지 혹은 이제 딩크족이라든지 약간 성소수자 문화라든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서로 양쪽의 가치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가치, 전통 가족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어떤 페미니즘 이후로 도래한 이 새로운 사회의 메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비혼주의라든지 뭐 딩크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나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중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네. 둘 다 우리에게 거래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는 2002년에 쓰여진 작품이라서 좀 리퀴드 처치에 대해서 좀 환상적으로 말하고 네. 그다음에 솔리드 처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솔리드 처치가 원래 갖고 있던 전통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고민해봐야 되고 네. 반면에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는 이미 리퀴드 처치의 문화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 60대 먹은 60대 초반에 있는 아저씨들도 담임 목사 설교 안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네. 우리 교회 보수적이라고 해도 사실 그쵸. 리퀴드 처치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 장례식 집례일 담임 목사님이고 내 설교의 영적 공급은 이찬수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자가 단순히 대결되는 구도가 아니라 이쪽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야 되고 네. 리퀴드 처치에서 우리가 좀 취해야 될 건 무엇인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나는 비혼주의고 딩크주의 하지만 폭삭 수다를 보니까 내가 전통 가족에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니었나. 저기도 좀 아름다움이 있어. 느끼는 것처럼 네. 리퀴드 처치의 선두주자로서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솔리드 처치가 좋아하는데 솔리드 처치를 해야 돼. 솔리드 처치. 어떻게 하면 솔리드 처치로 복원 가능할까? 네. 이런 생각 오히려 하게 되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솔리드 처치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 내에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리퀴드 처치라는 문화가 이미 도래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이 교회는 솔리드 처치랑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유산 속에서 어떻게 개성 발전해야 되는가를 좀 더 고민할 만한 그런 책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리퀴드 처치가 옳다, 솔리드 처치가 옳다 뭐 그런 식으로 읽을 책이 아니고 네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니에요. 네,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나쁘고요. 1타 2피네요. 네. 네. 이 둘 모두를 생각하는 조금 더 복잡하고 생산적인 발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면서 이렇게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좀 이렇게 독서 토론용으로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생각을 교환하는 용으로.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책은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2002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와 지그문트 바우만이 리퀴드 모던의 현대인이 겪고 있는 불안과 어떤 우울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혹은 교회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끼리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한 10년 전쯤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대중화되면은 인간이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막 SF 영화 같은 것들이 네네. 나왔지만 실제로 2025년에 인간들이 AI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인간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복잡 다양함을 가슴에 품고 이 책을 본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고전하는 홍목의 고전. 네. 홍목이었습니다.